미국 해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순간이 지금 이 시각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해양 기술의 패권을 쥐고 있던 미 해군이 400년 전 조선의 기술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100% 실화입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이순신 이름을 외치는 생도들의 CNN과 씨는 앞다투어 이 충격적인 뉴스를 속보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서양 역사학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교과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조선시대 장군의 지혜가 21세기 최첨단 기술을 구했을까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태평양 한가운데 조용히 죽어가고 있던 미 해군의 최첨단 이지스함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연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역사관이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그 전에 단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충격적인 역사의 진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그 놀라운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날의 광경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미 해군의 자랑 이지스함 USS 타르수스가 그저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응답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마치 유령선처럼 말이죠. 시스템 전체가 다운됐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원인불명의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통제실에서 들려오는 긴급 보고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함장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그의 두꺼운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항해사들은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계속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지금 당장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해. 명령이 떨어졌지만 백업 시스템마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스함의 핵심인 이지스 전투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 된 겁니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군함이 그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쇳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저는 불안감에 목이 말랐습니다. 이지스함은 그저 배가 아닙니다. 미 해군의 핵심 방어체계이자 태평양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첨단 무기체계죠. 그런데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상상만 해도 공포스러웠습니다. 엔진룸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30분 안에 주요 전자장비 전체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함내 아나운스가 울려 퍼지자 모두의 얼굴에 공포가 드리워졌습니다. 함장은 통신장교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귀에 속삭였고 곧 이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USS 타르수스 긴급 상황 발생, 시스템 전체 고장, 수리 불능 상태, 지원 요청, 반복합니다. 긴급 지원 요청합니다. 이 메시지가 본국으로 전달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만에 주한미군 사령부로부터 한국 국방부의 공식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의외였던 것은 요청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공학 및 해양공학 전문가 중 정명호 교수를 찾아 이지스함 냉각 시스템 결함 분석을 의뢰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정명호, 누구지? 왜 하필 한국의 전문가를? 그것도 특정 인물을? 함장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망도 보였습니다. 그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밀이지만 그를 만나보세요. 저는 당장 한국행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태평양을 바라보며 가라앉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망망대해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어딘가에는 침묵의 함선이 떠 있었죠. 그리고 그 배의 운명이 제가 이제 만나러 가는 정명호라는 이름의 한국인 교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한국 국방부 소속 김준혁 중령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명호 교수를 만나러 왔다고요? 그가 도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김중령의 말투에서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표류하는 이지스함,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미스터리한 한국인 교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중령의 차를 타고 서울을 빠져나와 1시간쯤 달렸을까요? 눈앞에 나타난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연구실이나 대학 캠퍼스가 아닌 한적한 산자락에 자리한 기와지붕의 고택이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정명호 교수의 거처인가요? 김중령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10년 전 서울대 공대 교수직을 사퇴하고 이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조선공학자였지만 지금은 김중령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제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허름한 한복에 긴 수염, 그리고 무엇보다 손에는 작은 나무 조각을 들고 있었죠. 왜 왔소? 정명호 교수의 첫마디는 냉담했습니다. 제대로 인사도 없이 말이죠.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미 해군 소속 에밀리 파커입니다.
USS 타르수스의 냉각 시스템 결함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국방부에서 교수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정 교수는 제 말을 끊고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크고 작은 거북선 모형들이 즐비했죠. 어떤 것은 실제 크기에 가까운 거대한 모형도 있었고 또 어떤 것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만큼 작은 것도 있었습니다. 모두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다 뭐죠? 정 교수는 씩 웃더니 하나의 거북선 모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입니다. 400년 전 조선의 기술력이 담긴 병기죠. 김중령은 눈을 굴리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미해군의 이지산 문제를 거북선과 연관시키는 건 좀. 정 교수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이미 이순신이 이걸 해결했소. 그 말에 저와 김중령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가요? 400년 전 조선시대의 장군이 현대 미해군의 최첨단 기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말인가요? 정 교수는 우리의 반응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그는 대청마루로 우리를 안내했고 그곳에는 수많은 서적과 도면 그리고 또 다른 거북선 모형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지스함의 냉각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 장의 도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거북선의 내부 구조도였습니다. 보시오. 이 구조를.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전투를 위한 배가 아니라 해류와 바람, 그리고 열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소. 정 교수의 손가락이 도면 위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무언가 진짜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죠. 조선시대의 목선과 현대의 이지스함이라니 너무 동떨어진 연결고리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북선은 단순한 전투함이었고 이순신 장군은 군사 전략가였을 뿐인데요. 정 교수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게 당신들의 한계예요. 이순신을 단순한 군인으로만 보는 것. 그는 위대한 과학자였소. 바다의 과학자. 김중령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미해군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원합니다. 역사 강의가 아니라. 정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소. 해결책은 이미 여기 있소.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왔을 때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난중일기의 필사본이오. 이순신 장군이 남긴 비밀이 여기 있소. 제 눈에는 그저 한자로 가득한 낡은 책일 뿐이었지만 정 교수의 눈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것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처음으로 저는 의구심 대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 괴짜 같은 은둔자가 이지스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 교수는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의심이 가득하군요. 좋소. 내일 진도로 함께 가봅시다. 그곳에서 증명해 보이겠소. 김중령은 바로 반대했습니다. 진도요? 거기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 교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바다의 비밀을 풀 수 있소. 그곳은 이순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니까. 그날 밤 저는 정 교수가 마련해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북선 모형들의 실루엣이 달빛에 비쳐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죠. 정말 400년 전의 지혜가 현대 기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 교수는 그저 과거에 집착하는 괴짜일 뿐일까요? 다음날 아침, 정 교수는 놀라울 정도로 활기찼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는 이미 수십 장의 도면과 계산식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봅시다. 정 교수는 거북선의 설계도와 이지스함의 냉각 시스템 도면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였지만 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놀라운 유사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지스함의 냉각 시스템 문제는 태평양의 특정 해류와 수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 교수는 거북선 밑바닥 구조를 가리켰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설계할 때 조류의 흐름과 물의 저항을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특히 울돌목 같은 급류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특별한 구조를 적용했죠. 지금도 믿기 어렵지만 정 교수는 거북선의 복합형 구조가 이지스함의 냉각 시스템 문제와 놀랍도록 유사한 원리로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의 흐름을 제어하고 열을 분산시키는 방식이 공통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건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제가 의문을 제기하자 정 교수는 난중일기를 펼쳤습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배의 뱃머리에 구멍을 내어 물이 들어오게 하고 배 안에서 다시 나가게 하니 배가 무거워지지 않고 빠르게 나아갔다. 이건 단순한 설계가 아닙니다. 이건 유체역학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김중령도 이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도면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지스함의 냉각 시스템도 이런 원리로 개선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 교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순신의 지혜를 현대 기술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계산식과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그의 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작업을 지켜보며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정 교수는 진짜 천재였습니다. 그가 괴짜처럼 보였던 건 그저 우리가 그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이것 봐요.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 이런 구절도 남겼어요. 물은 적이 될 수도, 친구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물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정 교수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그에게 이순신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스승 같았습니다. 이지스함의 냉각 시스템은 물을 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태평양의 해류와 싸우고 있죠. 하지만 이순신의 방식대로라면 해류를 친구로 만들어 오히려 냉각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점점 정 교수의 이론에 매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석게 들렸던 그의 주장이 이제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느껴졌죠. 그런데 갑자기 김중령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이론적인 접근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실제 테스트가 필요해요. 이지스함은 지금 위험한 상태라고요. 정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도로 가자는 겁니다. 울돌목에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해요. 이 말에 저희는 즉시 진도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 교수는 필요한 장비 목록을 작성했고 김중령은 국방부에 연락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본국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놀랍게도 즉각적인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미해군 사령부도 이 비정통적인 접근법에 기대를 걸고 있었나 봅니다. 짐을 싸는 동안 정 교수는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게 단순한 기술적 문제 해결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대화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그 말에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마치 역사의 무게가 순간적으로 저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함선 수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 교수는 계속해서 거북선과 이지스함의 연관성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때로는 너무 전문적이어서 따라가기 어려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진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지시로 국방부에서 보낸 기술팀이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울돌목의 바다는 예상대로 거칠었습니다.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 조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서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물리쳤습니다. 정 교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마치 그 역사적인 전투를 직접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지스함과 무슨 상관이죠? 김중령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곳의 조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류를 자신의 무기로 삼았죠. 정 교수는 장비를 설치하던 기술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지금부터 울돌목의 조류 패턴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거북선 모형과 이지스함 냉각 시스템 모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측정 장비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정 교수는 노트북을 펼쳐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시뮬레이션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이 패턴을. 울돌목의 조류는 일정한 간격으로 방향과 속도가 변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패턴을 이용해 적선을 혼란에 빠뜨렸죠. 김중령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요? 같은 원리를 이지스함의 냉각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의 해류 패턴도 이와 유사한 변화를 보이거든요. 문제는 이지스함의 냉각 시스템이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점점 정 교수의 논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스함의 냉각 시스템을 해류 패턴에 맞게 재조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이군요. 정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이미 400년 전 이순신 장군이 제시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이지스함의 냉각 시스템을 모방한 모형을 만들었고 그것을 울돌목의 조류 속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처음 몇 번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정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입수구의 각도를 5도 더 조정하고 내부 격벽의 간격을 좁혀보세요. 새벽이 되어서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형의 냉각 시스템이 울돌목의 거친 조류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성공했어요. 해냈습니다. 기술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김중령의 얼굴에도 드디어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는 정 교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교수님. 제가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정 교수는 김중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심은 과학의 시작이니까요. 저는 즉시 본국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미해군 사령부는 우리의 성공에 기뻐했고
즉시 USS 타르수스에 수정된 설계를 적용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정 교수는 저를 울돌목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일출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선 수군은 물기를 아군으로 만들었소. 그것이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위대한 전략이었습니다. 자연과 싸우지 않고 자연과 함께 흐르는 것. 그의 말은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함선 수리가 아니라 400년을 뛰어넘는 지혜의 교류임을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김중령은 국방부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저는 정 교수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는 먼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네,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400년 전 사람의 지식이 현대 기술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정 교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한산도였습니다. 배를 타고 푸른 바다를 가로지르는 동안 정 교수는 끊임없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저기 보이는 섬이 한산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곳이죠. 배에서 내려 우리는 재승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머물렀던 본영이었습니다. 건물은 소박했지만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단순한 군사 전술을 넘어섰어요. 정 교수는 재승당 마루에 걸터앉아 손짓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순신 장군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차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김중령도 이제는 회의적인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진지하게 경청했죠.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시스템 사고의 대가였기 때문이죠. 시스템 사고요? 네, 모든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체를 보는 능력입니다. 그는 배 한 척을 단독으로 보지 않았어요. 바다, 바람, 조류, 배, 사람, 무기,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았죠. 정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승당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거북선을 구상했어요.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완벽한 해상 시스템을 말이죠. 우리는 다시 배를 타고 통영의 거북선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실제 크기로 복원된 거북선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걸작입니다. 거북선 앞에 선 정 교수의 얼굴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거북선의 구조를 하나하나 설명했고 그 안에 담긴 과학적 원리들을 풀어냈습니다. 보세요. 이 갑판의 곡선과 용머리의 각도가 어떻게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지, 그리고 이 내부 구조가 어떻게 열을 분산시키는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의 결과죠. 김중령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현대적인 유체역학 이론이 없었을 텐데요. 정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의 이름은 없었을지 몰라도 원리에 대한 이해는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수천 번의 관찰과 실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이를 깨달았죠. 그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남아있는 여러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전략이 펼쳐졌던 바다를 보고 그가 걸었던 길을 걸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산대첩의 현장을 직접 본 것입니다. 정 교수는 그곳에서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전법을 설명했습니다. 12척으로 330척을 이긴 전략입니다.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지형, 조류, 바람 방향을 모두 계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 교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장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았고 그 시스템의 모든 변수를 이해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기술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시스템 사고의 원리는 시대를 초월하니까요. 놀랍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김중령의 얼굴에도 감동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을 그저 위대한 장수로만 생각했는데 그 이상이었군요. 정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해하셨군요. 이순신 장군의 지혜가 왜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현장을 찾았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불과 13척으로 133척의 적선을 물리친 기적의 장소였죠.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깊은 철학적 통찰이었죠.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나 기술적 해결책의 차원을 넘어서는 삶의 지혜였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정 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를 현대 기술에 접목시키는 최종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해군 이지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더 근본적인 교훈을 얻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순신 장군의 지혜가 현대 문명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임을 깨달았으니까요.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간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제 이론을 실제 모델로 구현할 단계였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 교수의 이론에 대해 들었고 호기심과 기대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자, 시작합시다. 정 교수는 이지쌈의 냉각 시스템 설계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거북선의 내부 구조도를 나란히 배치했죠. 보시다시피 기존 이지쌈의 냉각 시스템은 해류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패턴으로만 작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울돌목에서 확인한 것처럼 해류는 끊임없이 변화하죠. 정 교수는 키보드를 두드려 새로운 설계도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기존 냉각 시스템의 거북선의 구조적 특징을 접목한 것이었습니다. 이 설계는 해류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따라 냉각 시스템의 흐름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마치 거북선이 조류에 따라 움직임을 바꾸듯이요. 기술자들은 즉시 이 설계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나타났고 모두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기술 책임자가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는 가상의 이지스함이 다양한 해류 조건에서 작동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정했지만 몇 가지 매개 변수를 조정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냉각 효율이 42% 증가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습니다. 연구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중룡은 저를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저는 너무 기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즉시 저는 미해군 사령부에 화상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해군 장성들과 기술 책임자들이 화면에 나타났고 정 교수는 새로운 설계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놀랍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미해군 사령관의 얼굴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즉시 이 설계를 USS 타르수스에 적용하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정 교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모든 계산과 설계가 완료되었으니까요. 이후 48시간은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미해군은 정 교수의 설계를 바탕으로 USS 타르수스의 냉각 시스템을 수정했고 우리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USS 타르수스 시스템 재가동 시작합니다. 통신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냉각 시스템 정상 작동 중. 모든 시스템 그린라이트. 반복합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연구소에는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축하했습니다. 김중룡은 정 교수의 어깨를 두드렸고 저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면 속 미해군 국방장관이 직접 나타나 정 교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 교수님,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 덕분에 우리 해군은 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 교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말을 남겼죠. 그 감사는 저에게가 아니라 400년 전 조선의 위대한 장군 이순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함선을 구한 그 설계는 400년 전 조선 바다에서 시작됐으니까요. 그 말에 통신실은 숙연해졌습니다. 미해군 국방장관은 잠시 침묵한 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과 조선의 지혜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을 넘어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연결된 순간이었죠. 기자회견이 열렸고 정 교수의 놀라운 해결책은 순식간에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400년 전 조선 장군의 지혜가 현대 해군을 구하다. 이순신의 귀한 거북선의 비밀이 이지스함을 살리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뉴스가 전 세계에 퍼지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세계 주요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시작했고 해양공학 전문가들은 거북선의 설계를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죠. 가장 놀라운 반응은 미해군 사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거북선의 기술적 원리를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김중룡은 기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미해군 사관학교에서 가르쳐진다니.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가 현지 TV 인터뷰에서 한 말은 더욱 감동적이었죠. 이순신 장군은 한국만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지성이자 리더입니다. 그의 업적이 이제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 기쁩니다. 며칠 후 미해군 사관학교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 저는 정 교수와 함께 초청받았습니다. 강당은 미래의 해군 장교들로 가득 찼고 그들은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대한 강의를 경청했습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 사관학교 교장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미해군 사관학교는 이순신 리더십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업으로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교장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수백 명의 생도들이 일제히 그 말을 따라 외쳤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 순간 저는 감격에 복받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 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고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고 계실 겁니다. 강연 후 우리는 미해군 장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거북선의 기술적 우수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 제독이 정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현대에 살았다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혁신적인 과학자이자 비전을 가진 리더였을 겁니다. 그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가졌으니까요. 다음 날 워싱턴 포스트지는 400년 전의 혁신이 21세기 기술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 기사는 이순신 장군을 다빈치, 뉴턴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죠. CNN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 그 이름은 이순신의 제작을 발표했고 전 세계 주요 박물관에서는 거북선 전시회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해군 함선의 결함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국제적인 문화 현상으로 발전했는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 교수와 그의 이순신 장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청와대로 초청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정 교수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정 교수님 덕분에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 교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이미 존재하던 지혜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정 교수는 다시 그의 고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성과 여러 연구소와 대학에서 쏟아지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기 위해 저는 다시 그 한적한 산자락의 고택을 찾았습니다. 김중령도 함께였죠. 정 교수는 여전히 거북선 모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내외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그에게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에밀리. 정 교수는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은둔 생활로 돌아가셨네요. 제가 말하자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은둔이라기보다는 집중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혜는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김중령이 물었습니다. 더 연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작에 불과해요. 이순신 장군의 지혜는 해양 기술뿐만 아니라 환경, 에너지, 심지어 우주 탐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주 탐사라고요? 네. 이순신 장군의 시스템 사고 방식은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하고 적응하는 문제의 탁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주라는 극한 환경도 마찬가지죠.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괴짜 은둔자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한 위대한 학자였지만 그의 겸손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혜의 보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혁신은 때로는 과거로부터 온다는 것도요. 정 교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것만 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데서 나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저물어 갈 때 우리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정 교수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순신은 과거의 장군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우리 기술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미래까지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정 교수는 저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북선 미니어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400년의 지혜를 담은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거북선을 제 사무실 책상 위에 놓고 매일 바라보며 그날의 여정을 떠올립니다. 때로는 그 작은 배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의 지혜를 존중하라.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정 교수와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지혜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혁신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의 이야기는 그 대답의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한국의 역사 속에서 찾은 해답은 결국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명의 괴짜 교수와 400년 전의 위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인물을 위해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울돌목의 바다와 정 교수의 가르침,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지혜의 여정, 그리고 이 여정은 계속됩니다. 우리 기술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이제는 그 바다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의 덩어리가 아니라 400년의 지혜가 흐르는 역사의 무대였으니까요. USS 타르수스는 다시 태평양을 누비게 되었고 개선된 냉각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함교에는 작은 거북선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함장의 특별 지시로 설치된 것이었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간과 공간, 문화를 초월한 지혜의 힘을,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비전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를 현대 기술에 접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정 교수의 말이 있습니다. 이순신은 과거의 장군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여러분, 오늘 이순신 장군의 지혜가 현대 기술을 구한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역사가 현대 문명의 난제를 해결하는 순간을 함께 경험해 보셨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혜의 보고라는 사실, 이번 영상을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군사 지도자를 넘어 혁신적인 과학자이자 시스템 사고의 대가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 숨겨진 지혜와 가치를 발굴하는 콘텐츠를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